까다로운 두뇌 운동이 필요한 것 같네요. 제가 준비했어요. 준비되셨나요? 저녁에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로렌은 어린 딸들에게 잠자리에 들라고 말했습니다. 얼마 후 딸들을 확인하러 갔습니다. 방문을 열자마자 로렌은 딸들 중 한 명이 허락 없이 몰래 나갔다가 돌아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방을 살펴보고 어떤 소녀인지 알아보세요. 왼쪽에 있는 딸이었어요. 보세요. 다른 운동화는 모두 제자리에 있지만 왼쪽 운동화는 흙으로 덮여 있어요. 알렉사는 몇 달 동안 매일 경기장을 달리며 다가오는 운동대회를 준비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회가 시작됩니다. 알렉사는 몸을 풀다가 선수들 사이에서 마른 남자를 발견합니다. 그의 다리는 가늘고 힘이 없어 보여요. 알렉사는 그의 달리기 능력을 의심합니다. 어쨌든 선수들은 출발 자세를 취합니다. 셋, 둘, 하나, 출발! 알렉사는 최대한 빨리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까 그 남자가 자신보다 훨씬 빨리 달리고 있는 것을 발견해요. 그리고 그는 피곤해 보이지도 않아요. 결국 그가 이겨요. 하지만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까요? 그는 진짜 운동선수가 아니에요. 사실 인간도 아닙니다. 땀도 안 흘리고 눈도 깜빡이지 않고 왼손이 2개예요. 이런. 한 남자가 길이가 1.9m인 낚싯대를 샀습니다. 남성이 이 낚싯대를 들고 버스에 타려고 하자 운전기사가 그를 막았어요. 운전기사는 1.8m보다 긴 물건은 버스에 가지고 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남자는 다시 마을로 돌아가서 물건을 하나 더 샀고 운전기사는 그가 버스에 타도록 허락했습니다. 그 남자가 무엇을 샀고 그 물건으로 무엇을 했을까요? 남자는 1.8m 길이의 상자를 샀습니다. 낚싯대를 대각선으로 넣었는데 전체 상자의 길이는 1.8m에 불과했어요. 줄리아는 남자친구에게 화가 났어요. 그녀는 해외에 사는 가장 친한 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 메시지에서 남친이 저지른 실수에 대해 불평했습니다. 하지만 친구는 아주 이상한 답장을 보냈습니다. Give, get, give, get, give, get, give, get. 친구의 메시지는 무슨 뜻이었나요? 그녀는 줄리아에게 용서하고 잊어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젬마는 태평양에 사는 인어였어요. 어느 날 젬마는 수명 근처를 헤엄치다가 잘생긴 두 남자를 발견했어요. 둘 다 공경에 처한 것 같았어요. 그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젬마가 누구를 먼저 구해야 할지 생각해보세요. 이 나무배는 실제로 물이 가득 차 있지만 여전히 괜찮습니다. 안에 있는 사람이 물을 퍼내면 되니까요. 하지만 이 남자의 고무보트는 손상되었습니다. 이 남자는 곧 물속에 빠지게 될 거고 상어는 이 남자를 잡아먹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을 거예요. 젬마의 도움이 급히 필요해요. 한 호텔 투숙객이 로비에서 파티를 마친 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귀걸이가 없어진 걸 발견했습니다. 누군가 그녀의 보석을 훔쳐간 것이 분명합니다. 호텔 경영진은 탐정을 불렀습니다. 모든 투숙객과 직원을 신문한 결과 형사는 3명의 용의자를 지목했어요. 다른 호텔 투숙객인 월터, 가정부 앨리스, 그리고 포터인 앨런이었습니다. 형사는 그들의 방을 확인하기로 했어요. 그는 보기만 해도 도둑이 누구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알 수 있나요? 앨리스예요. 이미 여행 가방을 다 챙겼어요. 훔친 보석을 가지고 도망치려고 해요. 은하탐정 바램차가 사건을 맡았어요. 우주선이 사라졌어요. 그녀의 파트너인 갤럭시 주니어 탐정 브라이트가 종이 한 장을 건네줬어요. 우주선의 위치가 적혀 있었죠. 종이에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Juice, umbrella, potato, ice, tomato, elephant, rice. 우주선이 어디에 있을까요?
네, 목성에 있어요. 이 단어의 첫 글자에만 주의를 기울이면 됩니다. 이 소녀들 좀 보세요. 힘든 경쟁이 될 것 같네요. 하지만 이 소녀들 중 한 명이 반칙을 하고 있어요. 누구인지 알아낼 수 있나요? 왼쪽에 있는 여자예요. 이상하게도 피곤해 보이지 않네요. 목에 USB 포트 보이시죠? 로봇이에요. 아담이 금고에 보관한 돈을 누군가 훔쳐갔습니다. 보안 영상을 본 경찰은 자정에 일어난 일이라는 걸 알아냈습니다. 그들은 용의자 3명을 신문했습니다. 줄리아는 밤 10시에 바로 잠들었다고 말했습니다. 파커는 형사에게 오후 11시 45분부터 새벽 1시까지 TV를 봤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에이드는 친구들과 밤새 컴퓨터 게임을 했다고 말했어요. 경찰은 도둑을 체포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파커였어요. 그는 의심스러울 정도로 시간을 구체적으로 말했어요. 엘리아는 크루즈를 탔습니다. 셋째 날, 그는 직원 중 한 명이 가짜라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주의 깊게 살펴보시고 누군지 맞춰보세요. 이 웨이트리스는 실제로 꽃화한 아래에 경찰 배지를 숨기고 있습니다. 그녀는 위장 근무 중이 틀림없어요. 사만다는 온라인으로 무언가를 확인해야 하는데 휴대폰 배터리가 방전되었어요. 오빠의 휴대폰을 가져왔지만 비밀번호로 잠겨 있었습니다. 갑자기 화면에 힌트가 나타났습니다. 나는 공기 중에 있지만 산소에는 없습니다. 물속에 있지만 수소에는 없어요. 모든 동물에게 필요하지만 동물원에서 날 찾을 수 없습니다. 모든 뇌를 들여다보면 날 찾을 수 있어요. 암호를 알아낼 수 있나요? 문자 A입니다. 도라는 커피숍에 시험 공부를 하러 갔어요. 그녀는 우유가 든 차를 주문하고 노트북을 열어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도라는 화장실에 갔어요. 돌아왔을 때 노트북이 다시 켜지지 않았고 컵은 비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컴퓨터에 차를 엎질러서 컴퓨터가 다운된 거예요. 도라는 매니저를 불러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했어요. 매니저는 3명의 용의자를 지목했어요. 바리스타는 매우 바빠서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관리자는 밀크티가 컴퓨터에 엎질러져서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겠다고 약속했어요. 두 번째 바리스타도 밀크티가 컴퓨터를 손상시킨 것에 대해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경찰이 도착하기를 기다리는 동안 도라에게 한 잔 더 만들어주겠다고 했어요. 매니저는 누가 도라의 노트북을 망가뜨렸는지 즉시 알아챘어요. 여러분도 알아냈나요? 관리자였어요. 그는 차에 우유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몰랐을 겁니다. 두 번째 바리스타는 도라의 주문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유에 대해 알고 있었어요. 캐롤라인은 공원에 산책하러 갔어요. 깊은 생각에 빠져서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제대로 보지 못했죠. 땅에 깊은 구덩이가 있는 걸 알아채지 못하고 구덩이에 빠졌어요. 소녀는 이상한 방에서 정신을 차렸습니다. 창문도 없고 눈도 없었어요. 소녀는 사과 몇 개가 놓인 테이블을 봤어요. 그리고 메모가 있네요. 이 덫에서 벗어나려면 사과를 먹어야 한다. 하지만 이 중 하나만 독이 들어있지 않다. 조심해서 고르시오. 캐롤라인은 겁에 질렸어요. 하지만 사과를 살펴본 후 용감하게 사과 중 하나를 깨물었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어떤 사과를 선택했을까요? 벌레가 엿보이는 사과를 골랐어요. 벌레가 과일을 먹을 수 있다면 인간도 먹을 수 있을 테니까요. 아담 본더스 형사는 고급 리조트에서 잠복 근무를 했습니다. 경찰은 호텔 소유주가 수상한 거래에 연루되어 있다고 의심했죠. 아담의 주요 임무는 매니저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문서를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은 잠겨 있었고 비밀번호가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아담은 비밀번호를 알아내야 했습니다. 형사는 수학 수수께끼를 풀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 해답은 바로 비밀번호입니다.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1 더하기 1 곱하기 0 더하기 1은 그가 코드를 입력하자마자 문이 열렸습니다. 정확한 번호는 무엇이었을까요? (30입니다) 첫 번째 줄과 두 번째 줄의 끝에는 수학 기호가 없습니다. 이는 전체가 다음과 같이 보인다는 걸 의미하죠.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1 더하기 1 곱하기 0 더하기 1은 30.